지열발전소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산업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튤립과 연꽃, 유채꽃 등 다양한 품종의 꽃을 전략적으로 심어 사계절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오늘 오후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복구 방안을 내놨습니다. 안전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 주무부처로서 진정 어린 사과와 위험성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지열발전 부지 복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지진 이후 중단된 지열발전소 처리가 포항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관 부처로서 사과는커녕 차관의 유감 표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달 25일 성윤모 장관이 포항에 왔을 때도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 7개월 전인 4월 15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이 산업부 사무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추가 지진 위험으로 수리 작업을 중단하고 배수를 시작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이메일을 입수한 흥해 지진대책위 대표는 공무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포항 시민들에게는 속였다고 확신합니다. 수리 작업 중단 및 배수, 즉 지진이라니까 공사 중단하고 물 빼라는 방침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 매뉴얼대로 했고 포항 시민만 모른 거죠. 속인 거죠. 3.1의 지진은 포항 지진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추고 경주 여진으로 속였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워닝이 몇 번 있었어요. 4월 15일 날 규모 3.1의 지진이 납니다. 스위스 같으면 3.4에서 다 멈추고 조사를 했거든요. 이때 멈추고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보다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포항지역사회연구소도 국민감사를 청구한 만큼 이제 감사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오늘 오후 4시 10분경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당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관련 내용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11월 15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지난 3월 22일 시작됐습니다. 경북도청과 포항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포항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추진단은 오늘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포항 경제살리기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 예술, 체육 행사의 포항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복합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를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체험시설을 만드는 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꽃만한 것이 없다며 경주시는 꽃 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첨성대 인근에 심어진 튤립이 봄의 정취를 듬뿍 느끼게 합니다. 관광객 앞쪽에는 튤립, 뒤에는 첨성대가 사진 배경으로 인기입니다. 바로 옆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일대 10만여 제곱미터는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들이 주위에 있고 또 도시 중심지에 유채꽃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예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경주 동부 사적지는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핑크뮬리가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등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만한 볼거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우리도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꽃을 심고 있습니다.
앵무새와 식물원이 함께 있는 경주 동궁원에도 튤립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지난해보다 배 정도 많은 17,000여 본이 심어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 곳곳에 심어진 노란 메리골드도 봄 향기를 전합니다. 기존의 대규모 관광 트렌드를 벗어나고 소규모 관광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 경주 황성공원에도 맹문동 심기가 한창입니다. 기존 두 군데 5,000여 제곱미터이던 꽃단지가 세 곳에 7,900여 제곱미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벚꽃 시즌 일주일간 경주 보문단지 내 4,400여 객실은 동인했고 주말에는 하루 10만여 명이 몰려 꽃의 관광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문화유산 못지않게 꽃 또한 중요한 관광 자원이란 인식하에 경주시는 다양한 꽃 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성입니다. 제22주년 영덕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제26회 복사꽃 큰잔치가 오늘 17일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경년으로 열리는 이번 복사꽃 큰잔치에서는 민속경기와 백일장, 사생대회를 비롯해 다문화 음식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월월이 청청 공연과 신돌석 의병장 출정식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집니다. 신천과 금호강에서 수달을 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시가 과학적인 조사를 했더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최소한 24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수달의 몸에 무선 발신기를 넣어 이동 경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무선 추적을 통해 도시 수달의 행동 생태를 연구하기는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로 학계에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1년간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천에서 잡힌 수달은 가창 저수지를 거쳐 앞산 자락을 넘어 도원지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2달을 머문 수달은 다시 역방향으로 산을 넘고 신천을 거쳐 금호강과 만나는 곳으로 이동해 넉 달을 살았습니다. 수달 배선물을 통한 DNA 검사에서는 신천과 금호강 유역에 최소 19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 센서 카메라 조사에서 2마리 이상 촬영된 사례를 DNA 결과와 모두 비교한 결과 5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에만 9마리가 있었습니다. 전체 현재 24마리 정도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천과 금호강뿐 아니라 두 하천과 연결되는 지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도심 지역 하천이 대부분 포함되는 등 역대 가장 넓은 범위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유전자의 다양성도 비도시 지역의 수달군과 비교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과 이런 수달의 야생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테크닉들, 그걸 줌으로써 서로 건강하게 살고 서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연구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천 프로젝트에 반영해 수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오물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로 45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오물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쯤 영덕군 축산면 경정 삼리항 인근 바다에서 미역을 따던 해녀 78살 김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할머니가 미역을 따기 위해 바닷속에 들어간 뒤 10분 만에 수면 위에 떠올랐다는 동료 작업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식품 유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경북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농식품 유통혁신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 4개 분야로 나눠 현장 방문과 토론 등을 통해 시책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이마트 부사장과 신세계 인재개발원 교수 등을 역임한 지역 출신 심재일 씨가 위촉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에다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한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모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금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주말인 내일은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온화한 서풍의 영향으로 따스한 봄을 느끼시기 좋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돌풍까지 불면서 쌀쌀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 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21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건설사인 ENC 종합건설 박찬성 대표가 8,8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18명이 11억 4천여만 원, 대구는 3명이 1억 4천여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최근 3년 사이 2차례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사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로 앞으로 3년간 공개됩니다. 당 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대상은 2만 3천여 명이지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교육비 등을 제외하면 7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고교 2, 3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2020년엔 최대 500억 원, 도내 전체 고교가 대상이 되는 2021년엔 75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지난 1960년대 주한 미 공보관의 영화 장교인 험프리 렌지가 울릉도를 소재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올 연말까지 상영합니다. 상영 영화는 울릉도 최초 의사인 이일선 씨의 의료활동과 당시 주민 생활상을 담은 2편으로 의식주와 관혼상제, 생업, 손꽁치잡이 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이와 함께 주제별 편집 영상 8편과 험프리 렌지를 소개하는 자료도 전시하고 작품 해설도 제공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111억 원을 투입해 84개 학교의 노후 조명기구를 최신 LED 조명기구로 교체합니다. LED 조명기구는 기존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고 눈의 피로가 덜해 학습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신설 유치원과 저학년 교실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명 설계가 아닌 주위 환경에 맞는 최적의 조도와 색 온도를 구현한 감성 조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특히 경주를 찾는 동계훈련 선수들을 위한 불국 스포츠센터 건립과 지지부진한 신라 역사관 건립, 그리고 축구 종합센터의 경주 유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내년도 94개 사업에 6,588억 원의 국비 확보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하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고 도심 자전거도로 확충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